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란 번역을 위반 도면입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66개 시군구 중 3개의 권역이 모두 설정된 유일한 도시입니다. 이 중 인구 집중 유발 시설과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제한하는 4.1억개 권역과 자연 보전을 위해 지정된 자연 보전 권역은 우리 시 전체 면적의 5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측은 개발 제한 구역 현황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우리 시 전체 면적의 36.9%를 차지하고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현실 변경 등 개발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등 수질 보전 규제입니다. 좌측은 상수원 보호구역, 팔당호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을 보여주는 도면으로 이들 규제지역은 우리시 전체 면적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 내 용수 사용과 배출에 대한 규제로 인해 각종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측은 공장 설립 승인 지역과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표시한 도면입니다. 이들 지역은 우리시 전체 면적의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은 아예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을 말하며, 공장 설립 승인 지역 또한 까다로운 조건이 다소 포함되어 공장 설립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3기 신도시 개발로 대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왕속 신도시와 진접 2지구, 양정 역세권 개발사업, 태계원 국유재산 선도 사업지구 등 총 496만 평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 사업에는 도시지원 용지와 산업용지, 복합용지, 상업용지 등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용지가 총 55만 평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 2032년쯤에는 우리 시가 미래 첨단 고부가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허브 도시로 거듭나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 개선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3개의 전철 노선과 11개의 간선 도로가 있지만 74만 시민 모두의 편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GTX-B 노선의 신설, 지하철 8호선과 9호선의 연장 등 철도망 구축이 가져올 혁신은 상상 더 이상의 남용주를 좀 더 빠르게 현실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가칭 수석대교인 한강 교량 신설, 지방도 38-3호선 확장, 암사 IC부터 강동 IC 구간의 올림픽대로 확장, 강일 IC 우회도로 신설 등 도로 혁신은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은 물론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미래 첨단 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 산업 공간 조성,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 기존 산업 구조 변화와 상생 발전이라는 3개의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거점별 특성화를 위한 전략 산업의 선정과 산업 배치, 기업 유치와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산업 공간 인프라 확충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시 신성장 동력 발굴과 육성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첨단 산업 공간 조성 분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32년까지 왕숙지구 등 7개 개발 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통해 총 55만 평 이상의 일자리 용지를 확보하여 도시 첨단 산업 등 신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과 주거, 여가 생활 인프라를 조성해 근로자들의 행복한 정주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미래차, AI 클라우드, 바이오, 제조융합 첨단 산업
등 핵심 전략 산업으로 정해서 지역별 강점을 고려해 핵심 산업을 배치하고 앵커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왕숙 1지구와 진적 2지구에는 첨단 재료 기반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왕숙 2지구와 양정 역세권에는 문화, 관광 서비스 융복합 산업 등의 앵커 시설을 유치하겠습니다. 혁신 신산업 육성과 유치를 위한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 기반 구축과 민관 협력 기업 유치 네트워크 형성, 원스톱 기업 지원 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산업 구조 변화와 상생 발전을 위한 상관학 추진 전략으로는 기존 산업의 IT, 로봇 융복합 기술을 접목하는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신산업 중심 소부장 산업, 소프트웨어, 디지털 등 고부가치 업종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시책을 제공 지원하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인력난 완화와 장기 근속,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내일 채용 공제 사업도 2023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인들이 최신 트렌드와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시의 이런 지원 계획이 다수 기업에 알려져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는 투자 유치를 위한 역량 집중과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왕숙 도시 첨단 산업단지와 일자리 용지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적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의 발굴과 기업활동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와 주거 공간이 하나가 되는 사람 중심의 신도시를 만들고 앵커 기업과 앵커 시설 유치를 통한 첨단 산업 육성 기반과 자력기능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 주도 혁신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계의 역할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혁신적인 생각과 연구 개발을 통해 고가치 상품 개발에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 업종으로의 재편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노력은 물론이고 장애 인재들의 요구에 맞는 수준 높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계는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지식 허브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 직무 중심의 교육과정 도입과 산학협력 플랫폼을 통한 지역 전략 산업의 연구 개발이 요구되며 첨단 산업 중심의 기술 개발을 위한 R&D 센터 건립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역 대학은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 아닌 지역을 위해 존재하는 대학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개면연 새해에도 우리 모두 검은 토끼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평생학습이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발전하는 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일생에 걸쳐 획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양주시의 평생학습의 연영을 잠깐 보시면요, 2011년부터 학습도시 선정을 지자체 중에서 38번째로 선정이 됐고요. 2015년도에는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인생 다모작이라는 개편을 통해서 취창업 역량 강화 기관으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학습승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금년도의 평생학습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네 가지 측면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나 wherever, whoever, whatever 그 세계 주기별 그 시간 그 나이에 관계없이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 그 인생 담화자 학교라 그래서 저희가 그 중년층을 상대로 두 개의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 생활기술 학교라고 해서 중장년 기술 분야에 그 집중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모작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고요. 그리고 회어레버는 어디서나 장소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평생 학습 포털 다산서당을 온라인으로 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 등대라고 해서 이거는 마을 단위 학습 플랫폼입니다. 그 아파트에 주로 아파트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학습 등대입니다. 그리고 평생 학습센터 우리 본 이청사라고 그러죠. 하고 저희 그 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런 걸 이제 포함하면 저희가 그 소규모 그 센터까지 해서 246개소의 평생학습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버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느냐? 저희가 이제 그 학습 등대 이런 그 학습 프로그램에서 생겨난 학습 동아리가 현재 190여 개 있습니다. 그래서 2,50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장애인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저희 그 장애인 단체 9개 기관에 215명이 금년도에 평생학습을 했습니다. 성인 문해교육이죠. 이거는 이제 10개 기관에서 260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한 부분인데요. 내년도부터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 휴먼북 라이브러리 사업입니다. 이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창업 과정에 239개 과정에 2,60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메타버스 캠퍼스하고 이미디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의 어떤 평생학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내년도에 평생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의 연결, 사람의 연결, 인프라의 연결 이렇게 그 주제를 뒀는데요. 이 세 가지 연결을 통해서 평생학습의 어떤 시너지를 좀 더 창출을 시켜보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정보의 연결이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어떤 한정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영영 아카데미라는 말을 쓰지만 저희가 평생학습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각 우리 시청에 있는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유관기관에서 운영 중에 있는 교육, 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전부 통합을 해서 시민들에게 그 정보 검색을 통해서 제공하도록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제 조사 분석을 통해서 남양주시 전체의 평생학습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수립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다음은 사람의 연결입니다. 이 휴먼북 라이브러리 사업은 그 1년 8기 조항덕 시장님의 그 소확행 1호 공약 사업이고요. 내용을 보면 사람이 이제 한 권에 책이 돼서 전문 지식과 생생한 경험, 재능 개발 노하우를 나누는 지식 공유 플랫폼입니다. 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휴먼북과 배움을 꿈꾸는 아동, 청소년, 시민들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능 기부가 원칙을 하고 있고요. 소통과 연결을 통한 사람 중심 사회에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 사람의 연결이라는 부분인데요. 언제나 누구나 어디서 우리는 포용적 평생학습입니다. 그 장애인, 문해자, 어르신, 그 교육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저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등대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단위에서 지역적으로 뭐 이렇게 나와서 교육받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또한 온라인 프로그램들도 충분히 하고요. 장애인 이제 교육은 대부분 찾아가는 교육은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별도의 그 교육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프라의 연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주제와 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 교육을 저희가 통해서 그 중장년 기술 분야 집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비나 타일 기능 뭐 이런 그 아까 말씀하신 과정들을 일종의 전문 교육 기관이라고 하는 건 그냥 보통 학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술 학원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학원들을 통해서 아까 문환경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분들에 대한 그 수요 조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인력 배출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미디어 특화기관인 경기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미디어 활동 창작 활동을 또 지원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젊은 층들한테 아주 그 인기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웹 디자이너 뭐 이런 관한 부분들도 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관학 협력. 라고 말씀 이제 지금 주제의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그 우리 그 관내대학 경북대하고 한국폴리텍하고 기술센터의 전문성을 갖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상공회의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하려고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저희가 상공회의소의 기업체를 통해서 일단 인력 그 수요를 분야별로 전부 일제 조사를 받아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교육장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요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그 한국 폴리텍에서 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교육 저희가 아까 얘기한 일반적인 학원 전문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보통 강의를 통한 교육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인력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파악을 하고 교육을 하는 뭐 이런 재교육 차원에서 인프라의 연결이라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 저희 시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그 유네스코 상까지 받은 사실은 그 타 시군에서 많이 견학도 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장에서 그래서 우리 경북대하고의 또 많은 협력을 통해서 더 많은 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삽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의 성과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은 경북대학교가 남양주시의 지식허브로서 어떠한 교육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인증하고 있고 또 실무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까 실습장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습센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더 발전하기 위해서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미래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의 교육은 아까 그 회장님도 말씀 주셨고 국장님도 말씀 주셨고 과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증명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컴피던시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학 교육도 그쪽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패스트 분석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 폴리티컬하게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문대학이라고 한다면 단순한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걸로 국한되고 있지만 지금 전문대학의 역할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다양한 학위를 부여할 수가 있고요. 마이스터 대학을 운영을 해서 석사 학위까지도 부여할 수가 있고 정말 기술 전문인으로서의 학위를 부여할 수 있고 경북대학만 해도 전문 학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과가 학사 학위를 다 부여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분화된 나노 디그리나 마이크로 디그리도 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폴리티컬한 방향이 많이 바뀌었고 또 교육 운영에 관련된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율 혁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테크놀로지컬하게는 그 산업 기술의 변화 주기가 과거에 10년 단위로 변화했던 것들이 지금은 뭐 1년, 2년 단위로 변화했고 그것들이 대학 교육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냥 단순 강의식의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메타버스도 그렇고요. 다양한 에듀테크들이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끔 기술들이 많이 교육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는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제가 그 용어를 넣지는 않았는데 학생 선택형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어를 말씀을 드리면 학생이라고 한다면 재학생도 포함하고 평생 학습자를 다 포함하는 학생에 맞춘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재직자들도 내가 필요한 교육을 맞출 수 있고 학생들도 본인이 원하는 기업과 또 진출 분야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또 전공 간의 융합벽을 허물고 융합적으로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는 학생 선택형 통합 교육과정을 만들었고요. 그거의 핵심 과제가 저 4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모듈 단위로 교육을 구성을 해서 모듈을 이수하면 학생들의 역량, 할 수 있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고 또 학생들도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모듈 단위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로 프랙티스를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습을 70% 이상, 80% 이상으로 교육과정을 바꿨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현장 중심 교육을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2013년, 11년부터 현장 중심의 교육을 했고 그걸 위해서 조금 보도하기 시작한 게 18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의 직무 수요를 분석을 해서 직무 역량을 도출을 하고 그 직무 역량을 모듈로 구성을 해서 교육 과정을 구성을 하면 모듈 단위로 교육을 이수해서 한 개의 교과목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을 전환시켰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쭉 했고 왜 이렇게 자주 교육 과정을 바꿨냐라고 말씀을 주시면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이나 산업체 요구를 반영해서 새로운 직무에 관한 모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교육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빅데이터하고 영상 미디어 콘텐츠 학과를 만들어서 저런 신기술과 관련된 교육을 잘 할 수 있게끔 학과를 개편하고 교육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저희 대학의 전체에 있는 학부와 학과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빨갛게 칠해온 거는 저희가 남양주시와 UT와 관련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UT나 신기술과 관련된 학과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빨갛게 좀 박스를 쳐서 왔습니다. 임상병리과는 바이올로지 테크니컬에 관련된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고요. 또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안전보건과도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첨단융합부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IT와 관련된 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학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학과들도 영상 미디어 콘텐츠과 실용음악과 임영웅이 졸업한 실용음악과 또 공연예술과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UT 산업을 잠깐 또 같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보통신기술, 또 바이올로지컬 테크놀로지, 나노기술, 또 문화기술, 또 환경기술인데 제가 또 강조했던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경북대학교가 또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분야를 좀 제가 볼드를 쳤고요.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 기술인 IoT와 빅데이터, 또 3D 프린팅 교육,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경북대학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보여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바이올로지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임상병리과에 저희 모듈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뭐 과학수사라든가 체외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했고 이거는 지역산업의 수요를 반영을 해서 더욱더 이렇게 모듈을 더 개발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초기술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응용기술 또 이렇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정보처리 산업기사와 정보보안과 관련된 모듈들을 구성을 하고 이것들을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하면 이 자격증에 시험에 응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모듈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것들은 올해 저희가 빅데이터과를 신설을 했고요. 그것도 있지만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데이터 마이닝 센터와 같이 빅데이터의 이해, 빅데이터의 응용기술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었고, 이 콘텐츠는 실제로 엑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석 기술들을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걸 분석을 통해서 그 데이터 기반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게끔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저희 실용음악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AI 기반의 음반 제작 역량이라든가, 또 필요하면 문화예술 교육사도 요 모듈을 이수하면 딸 수 있게끔 해서 교육과정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영상 미디어 콘텐츠 학과는 올해 신설된 학과로서 3D 프린팅과 또 요즘에 많이 필요한 AR과 VR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모듈이 구성되어 있고요. 또 구글에서 필요한 UX와 디자인, 또 이런 그 유틸리티를 활용할 수 있는 국제 공인 자격에도 응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인력들에게 이런 교육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런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인증을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노디그리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나노디그리를 대학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야말로 권장하고 있는 디그리 과정인데, 왜 이렇게 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재직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산업 변화는 빠른데 재직 기간이 길다 보면 그 변화하는 산업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직면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대학이든 4년제 대학이든 전공과 관련해서 그 취업하는 비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은 하고 있지만 자기가 재교육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직무를 다시 교육받아야 되는 그런 비율이 50%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일반 교육과정처럼 15주 차에 50분 수업을 다 통해서는 절대로 역량을 개발할 수가 없고요. 초단기간 기간 동안에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역량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나노 디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강의로 되는 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는 실습 교육을 통해서도 학습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에듀테크를 이용해서 단기간에 역량을 갖출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에듀테크를 나노 디그리에 활용을 되게 됩니다. 조금 더 한쪽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지갑적으로 환경 변화, 기술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 나노 디그리고요. 말 그대로 직무를 세분화해서 세분화된 역량을 갖추고 그것을 대학이 인증해주는 그런 과정을 나노 디그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거고요. 보통 교육 기간이 4주에서 12주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 디그리에서 이루어진 온라인의 콘텐츠들은 이 50분짜리 영상이 아닙니다.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로 제작이 돼서 단기간에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됩니다. 한 가지는 주요 과정은 과거에 처음에 유다시티에서 이제 그 나노 디그리 과정이 만들어질 때는 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에 관해서만 나노 디그리를 줬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와 다양한 수요를 반영을 해서 나노 디그리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회장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부분이고, 또 직업 기초 능력 말씀해 주셨는데 대인관계 능력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디지털 역량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은 다 쪼개서 디그리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의견을 주시면 경북대학이 세밀하게 그 과정을 설계해서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특히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로 대학의 모든 그 교육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온라인 콘텐츠로 거의 다 제작을 했고요. 그것을 성인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게끔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로 제작을 했고, 이따가 보시겠지만 그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스튜디오를 1층에 구축을 했고, 뒤에서 열심히 촬영해 주시는 전문 인력이 와 계신데 PD나 편집 디자이너들도 채용을 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교육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는 이제 평생 학습자들은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로 제작을 했고요. 미디어 시대에 맞게끔 교육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2019년, 2020년에 설계한 것들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요를 반영한 그 나노디그리 과정의 설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라든가 실감 미디어 나노디그리, 또 간호학과의 중증 외상 나노디그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AI 음악 프로듀싱과 관련된 나노디그리를 좀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의견 주시면 저희가 과정을 더 많이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보실 센터나 이런 것들은 뺐고요. 저희 VR 미디어 센터는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크리에이티브 IT 센터라든가 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올해 이제 문화관의 아트 센터를 구축해서 사실은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오늘 행사가 마지막이 아니니 저희가 지금 준비가 끝난 다음에 여기 가시면 1인 미디어를 창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미디어 제작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해서 필요하면 1인 창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래서 개방형 실습센터는 재직자의 재교육과 직무교육을 위해서 개방할 거고요. 그래서 개방형 실습센터입니다. 개방형 실습센터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정규 수업 시간에만 가서 실습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저희 대학교 학생들은 자기가 자율 실습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언제라도 가서 실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개방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사회에도 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 실습센터로 저희가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에 저희가 공용장비센터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가족기업으로 등록한 업체들에서 어떤 장비 수요, 기술 수요에 대한 요구서를 주시면 저희가 그 한 개의 기업이 보유하기 어려운 공용장비, 특히 3D 프린터와 관련해서는 많은 수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굉장히 그 좋은 품질의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터도 올해 더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공용장비를 활용해서 기업의 기술력 향상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산학 공동 연구, 또 산학 연구 공동 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서 저희 상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렇게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2023년이 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정은 이렇게 되고요. 추후에 이게 좀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게 이제 중앙대학교 계신데요. 중앙대학교는 이제 2021년에 중앙대학교에서 만든 콘텐츠를 지역에 있는 50여 개 기관에 제공을 했고요. 또 거기서 어떤 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대학에 있는 전문가들이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지역에서 필요한 교양교육, 평생학습에서 필요한 교양교육들이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같이 협력을 해서 교양교육을 활성화시킨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을 해서 그냥 정책을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고요. 저희가 2023년 8월에 이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체 평생 학습자들도 들어오면 컨텐츠를 보고 본인의 학습 진도 또 궁금한 사항을 보다 적을 수 있는 그런 LMS 시스템을 8월에 공개할 거고요. 거기에 무료 온라인 컨텐츠를 탑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저희가 이제까지 만들었던 것들을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그냥 교수님들 알아서 찍었던 컨텐츠를 구조화해서 학습 내용별로 주제별로 쪼개가지고 필요할 때 그 학습 내용만 다시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마음을 공부하고자 할 때 또는 자신의 의향을 설명하고 상대를 먼저 온과 회계는 우리가 사실은 회계를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냐면 자, 퍼스널 컬러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예, 여러분, 오늘은 14주차입니다. 정신건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골소강은 이제 자기만의 감이었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백명수, 하버스발. 이번 강의는 이분의 개념
이적분의 기자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상으로 저의 부족한 말씀을 드렸고 주제 토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적시에 우리 평생교육 원장님 도착하셔서 잠깐 인사를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기 저기 남양주시 평생교육 원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잠깐 이 사모에서 문학경 회장님도 오시고 또 우리 대학과 시에서 함께 자리를 해서 이게 정말로 앞으로 큰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남양주는 우리나라에 이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226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남양주는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운동을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인구가 14만이고 도농복합 도시고 전국에서 7위 정도 됩니다. 학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양주는 상당히 이제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미션 8기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해 나가서 특히 이제 경북대는 우리 하나밖에 남양주 없는 종합대에서 우리 남양주 퀄리티를 높이는 데 큰 기회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 황인영 혁신산업단장님이 지원해 주신 걸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규 3도시가 들어서면서 왕숙 신산업단지가 이제 들어섭니다. 거기에는 이제 벤처물 중심의 클러스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즈마라든가 연료전지, 로봇, 드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기업정관에 설명하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또 양정 요소권은 또 문화나 예술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북대가 우리 남양주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미래를 보고 앞으로 이제 10년 후에 미래를 좀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편성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제가 오늘 발표자를 듣고 현장 중심의 어떤 모듈 과정이라든가 나노 드그리 같은 것은 상당히 지금 현 시대 때 맞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경북대만 인증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치단체나 또 국가나 이런 것도 같이 함께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어떤 학생들이나 수요자들한테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산업단체들한테 또 상당히 좀 더 이벤트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무튼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경북대와 우리 문학계 회장님 감사드리고 늦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교육장 김동입니다. 앞에서 평생교육원장님 말씀 다 해주셔서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하여튼 저희 유기산업 관련해가지고 경북대학교 같이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동부상공회에서 협력을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이런 조사를 좀 해서 좀 내실 기운을 낼수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문학경제 회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청년에 대한 소통 공간이 사실 문화예술 공간과 적절하게 진짜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문화교육국장으로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연장이 이제 가장 큰 그 핵심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이 좀 넓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어떻게 또 배분하고 또 특히 이제 그런 문화예술적인 공간 또 그런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 시장님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렇죠. 내년 1월 1일부터 청년 정책과가 이제 신설이 됩니다. 신설이 되면 이제 좀 더 지금 한개 팀에서 하고 있던 그런 사업 자체가 지금 단순히 지원 형태로밖에 사실 안 됐습니다. 이제 청년 기본소득 지원이라든지 월세 지원. 사실 지금 저희가 미래 인재과가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 업무 담당하고 있는 예산 자체가 한 616억 대입니다. 근데 거기서 청년과 관련된 예산은 사실 10억 내외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청년 기본소득과 월세 지원이 거의 10억 거의 가까이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청년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그런 예산 자체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런 부분도 아마 경북대학교 많이 그런 부분이
상의를 해야 돼요. 저희가 어제 제가 잠깐 좀 인터넷 보니까 경기도의 청년 인구가 한 20% 되는데 저희가 청년 인구가 한 18%입니다. 그러니까 18%가 적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저희가 74만이기 때문에 18%가 한 14만이 됩니다. 14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저희가 정책이 시장님께서도 계층별로 보면 노인, 또 아동, 청소년, 그래서 청소년 부분에서는 아까 지금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공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유일하게 호병평 내 청년 창업센터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하여튼 내년에 저희가 청년정책과가 신설이 되면 좀 더 경북대학교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이런 그런 포럼이라든지 기회가 좀 많이 생겨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은 정말 종합대학입니다. 2년제 학과가 6개 학과가 있고요. 3년제 학과가 19개 학과가 있고 정규 4년제 간호학과를 포함해서 4년제 학과가 17개나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이제 또 저희가 석사과정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학 연구라는 게 사실은 전문대학이 좀 약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저희가 또 찾아보면 남양주시와 서로 공생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요즘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부총장님께서 교육부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실현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는 이제 말로서만 서로 오가고 있지만 앞으로 이 대학과 관련된 부분을 지자체와 연결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재정도 이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아들일 준비는 아직 안 됐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아직 준비는 안 돼 있지만 현재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앞으로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관계 그리고 아까 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학 예 맞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학 그런 대학처럼 돼달라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도 보면 우리는 사실은 역차별 받고 있는 수도권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법률상으로 보면 지방에 있는 대학, 수도권이 아닌 지방 대학들은 법률상으로 뭔가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지역과 협업하는 주체로서 대학 그런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 내년 예산안을 보면 이제 우리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지역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을 아마 마련을 해줄 것 같습니다. 또 지자체와 대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지만 특히 지자체 혼자서 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ESG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전주대 사례나 이런 충남대 사례를 보게 되면 대학과 지자체가 같이 ESG를 추진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 사례를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발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고치대학인데요. 이런 고치대학도 지역의 이제 산업체의 여러 가지 애로 기술을 해결해주고 산학 공동 연구를 해주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2018년도에 대학 협의체 내에서 대만의 성호 과학이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부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웹 디자이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성호 과기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살리는 대학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어떻게 지역을 살리냐 하면 성호 과기대에 있는 학생 자원을 활용해서 성호 과기대 주변에 있는 그 도시의 작은 상점들의 간판 디자인, 상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을 이 학생들이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회장님이 웹 디자이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웹 디자이너를 우리가 중년 여성들을 재교육해서 그들을 배출해서 우리의 자원으로도 인적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 대학에는 이미 시각 디자인과라는 좋은 학과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거기서 근로학생으로 일하면서 우리 학교 홈페이지, 상품 마스코트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정말 죽여주게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성호과기대학을 떠올렸던 게 제가 거길 방문해 봤더니 정말 학교 내에 그 주변의 상권들을 정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산학협력, 어떻게 보면 산학연구죠. 산학협력이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잘 돼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남양주시와 아까 청년이 거주하고 이렇게 청년이 활성화되는 그런 도시로 발전할 때 이 경복대와 같이 손잡고 상생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경복대학이 남양주시와 이렇게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구축을 했는데 위탁시설도 운영을 했고요. 또 교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활동들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특별히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산학협력이나 연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 평생학습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남양주시의 M+ 생활기술학교라든가 CEO 아카데미라든가 제대군인 지원 사업도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정말 미약하지만 이런 것들이 점차 더 발전이 돼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여러 슬라이드를 준비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저희 대학이 정말로 앞으로 해왔던 일들 하지만 저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산학협력단에 있는 여러 가지 팀과 센터입니다. 지역사회협력팀, 외부사업팀, 산학연구팀 그리고 기업 지원센터, ICC 센터들이 쭉 있고요. 공용장비 운영센터도 아까 우리 혁신사업단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만들어질 거고 창업보육센터도 역시 많은 기여들을 하게 될 겁니다. 드론교육원도 있고요. 또 부설 교육기관도 현재 남양주시를 상대로 진행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대학에는 준비가 되어져 있고 이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현재 혁신사업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리빙랩이라는 이런 과제도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을 도와줄 수 있고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과제들이 학생들도 나서고 교수님들도 직접 발로 뛰는 그러한 일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특별히 남양주시의 지역 특화 산업을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의지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원하는 그러한 인재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학과를 저희가 스스로 만들고 같이 협력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저희가 되어 있고요. 전략산업단지 아까 우리 왕숙 1지구죠. 왕숙 1지구 밑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그 총장님과 같이 최근에 계속 김한정 의원실과 아시는 거 아시겠지만 첨단 전략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법이 올 7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대학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최근 한 3-4차례 미팅을 했고 여의도도 다녀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대학이 나름대로 남양주시에 뭔가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희도 스스로 찾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 관계자 그리고 동부상공회의소에서 같이 움직여주면 아마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력 양성 차원에서도 저희 평생교육대학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아까 우리 혁신사업단장님이 나노디그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교육부에서 이제 법령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소규모 학점제, 다시 말하면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우리 잠깐 보셨지만 모듈 단위로 우리가 직무 능력 하나하나가 하나의 모듈인데요. 앞으로 4년제 대학이건 전문대학이건 일반 대학이건 어떤 대학이건 6학점, 9학점짜리의 소규모 학점제를 법령상으로 이제는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법이 시행령이 이제 의견조사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내년 초에는 우리 대학도 이제 학칙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는 법령상으로 이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성인학습자 재훈련이나 직무 전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일반 대학이 됐건 전문 대학이 됐건 그 안에서
소규모 학점제로 이제는 공식적으로 따올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적시켜서 우리 평생 학점제인가요? 예, 그 크레딧처럼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지금 법령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술 관련 창업 지원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3D 프린팅도 시험 생산이나 테스트베드적인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또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다른 지방에서 안 하고 있는 이 디지털 트윈 기술 쪽을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남양주시에 첨단 전략 산업 단지가 구성되고 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은 디지털 트윈의 인재 양성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용장비 확보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지역산업체 지원도 역시 산학공동연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만의 성호 과기대학 사례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역 상권에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청년에 대해서 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저희 쪽에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우리 대학의 문화적인 요소를 담당할 수 있는 과들이 있습니다. 실용음악과도 있고 또 뮤지컬을 할 수 있는 과도 있고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시장님 오셨을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 문화 쪽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노래 교육을 받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실제로 무슨 버스킹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경우에 상당히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학교 전문적으로 배운 그런 인력들이 나가서 또 공연도 해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진접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대학로처럼 그렇게 청년들이 좀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 대학은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당장 내년에 이제 고등직업 교육 거점지구 사업이라는 걸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역에서 요구하는 학과를 신설할 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에서 요구하고 대학에서 요거는 좀 학생들이 올 것 같다라는 학과뿐만이 아니고 지역 산업에서 어떤 인재들이 요구되고 그 인재를 양성할 학과를 신설해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로 이런 교육부에서 우리가 보통 하이브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하이브 사업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또 내년에는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의 이렇게 지역 혁신 사업이라든가 지자체 주도의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반 대학에서도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학점제 이런 것들을 아마 같이 할 겁니다. 우리 대학도 사실은 일반 대학과 봤을 때는 네임밸류에서 다소 떨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 대학이 나름대로 강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률 6년 연속 1위는 아무나 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기반 체제를 갖고 있고 그러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저희 대학이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좀 더 시너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첨단 전략 산업단지 유치 쪽에 우리 대학이 뭔가 할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같이 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도 이거는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남양주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고 아까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남양주시의 제일 아쉬운 부분은 앵커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부장 사업을 뭔가 추진하려고 해도 앵커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치할 거냐라는 부분도 우리 대학에서 인적 자원을 많이 전문 인력을 총동원해서 같이 도와주면서 또 저희가 또 지원해주면서 또 저희의 할 것은 또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까 앞에서 우리 동부상공회에서 회장님,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 평생학습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가 메모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 쪽에 많은 부분들이
정말 중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 자리가 정말 뜻깊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양주 지역 내에서 우리 대학이 정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있는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저희 대학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과 같이 그렇게 남양주시와 또 동부상공회의소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하면 정말 좋은 남양주시 그리고 좋은 대학이 같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실무자들끼리 기업정과 그리고 산업경제국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검토도 하고 계속 그런 과정 중에 있지만은 오늘 우리 경북대학교의 여러 교수님들께서 시를 위해서 이렇게 전략산업의 연구라든지 그런 학과의 신설 그리고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푸근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훌륭한 지원군을 만난 듯한 앞으로 이제 시에서도 그동안 이제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 코로나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유행이 되고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은 이 기업과 글로벌 이제 경제 환경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어쨌든 그 실차원에서도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내지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지원 시책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그 사업 확장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제 대학에서 이제 지역이나 지역 산업 제도를 위해서 또 우리 경기동부 상공회의소에서도 혹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같이 소통하면서 서로 좋은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앵커 기업 말씀도 나오시고 그러긴 했는데 우리가 물론 저 3기 신도시 내에 42만 평인가요? 첨단 산업단지도 들어온다고 하고 그게 아마 판교 테크노 거기 2배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차오고 오늘 그래도 취업률 1위를 하시는 경북대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상공회의소하고 좋은 저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 경비 중장비 타일 도장 이런 기능사 중장년 이런 것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 남양주의 분포를 보면 제조업의 주방기구라든지 이렇게 용접 기능공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전기차 충전소 캐노피를 생산하고 있는데 가장 애로가 지금 수요는 많아가지고 계속 사실 24시간 해도 부족해요. 근데 용접 인력이 굉장히 딸립니다.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기 신도시 만들면서 지금 기업들이 일부가 포천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남양주에서 포천 쪽으로 많이 갔는데 그래도 포천에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사실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74만이라는 남양주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좀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술 양성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남양주시 이청사의 폴리텍대에서 일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그런 전문 기술을 좀 양성해주면 인력을 양성해주면 기업들한테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 IT 쪽이나 이런 거는 이런 젊은 사람들도 하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기는 그럽니다. 이게 3D 업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게 고부가가치를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게.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뭔가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많은 기술 중에 경북대학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여기에 8개 화두 중에 넣는가 4차 산업기술도 다양한데 그 배경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겠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전자산업으로 못 가겠다. 자동차를 나도 현대와 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는 당시 4대 그룹들이 경쟁하던 시절이라 막 업종 간에 침범을 할 때에 한국에서는 기술을 얻을 수 없어서 일본으로 건너갔죠. 일본에는 자동차 회사가 5개가 큽니다. 잘 알다시피 도요타, 그 다음에 스즈키, 혼다, 미쓰비시, 닛산. 그 닛산에 가서 이제 SM3를 시리즈를 만드는데 이건희 회장이 좋은 차 현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100대를 만들어라 하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SM3 시리즈가 100대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 100대는 왜 만들었냐? 테스트 베드로 쓰기 위해서요. 때려 부셔보고 온도 챔프에 넣어보고 혹한기도 해보고 아주 험악한 도로에도 달려보고 이래서 100대를 부수기 위해서. 그게 아날로그 시대 경제예요. 디지털 체인은 지금과 같이 IT 기술을 이용해서 유사한 설계를 소프트웨어로 해서 똑같은 쌍둥이로 만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고 비굴뚝 산업이고 지식 집약된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거에는 저도 연구소에서 생활을 해볼 때 어떤 연구를 해서 설계를 하고 상품을 만들 때에 테스트베드로 목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합을 만드는 회사들이 연구소 주변에 되게 많으셨어요. 다시 말드려서 목재로 비슷하게 해놓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해보는 그런 테스트도 했는데 지금 저것이 4차 산업 기술에 굉장히 시뮬레이터로 파급이 되는 거가 지금 우리 태양 발전소 풍력 발전소 윈드 터빈 그거가 인공지능적으로 지금 딥러닝을 이용해서 제가 언제 모터가 베어링이 나갈 것인가 베어링이 나가서 부서지면 그거 보수하는데 3, 4개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력 공급 못하는 손실 이런 것 때문에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측. 저게 언제 고장이 날까? 우리가 그래서 주기적으로 모터를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모터가 생명이 거의 끝날 시점 10%나 5% 나올 때 딥러닝이 얘를 제시를 하죠. 그때에 인공지능을 쓰기 위해서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이터 거기에 풍속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모터에서 나는 베어링에서 나는 이상한 크랙 소리도 있을 거고 돌아가는 주파수 신호도 있을 거고 이게 정상적인 신호를 다 받아서 인공지능이 바로 딥러닝이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학습이 끝난 다음에 고장이 날 수 있는 환경은 어떤 거냐 그 조건을 위해서 우리가 윈드 터빈을 때려 부실 수가 없잖아요. 그때에 바로 저 디지털 트윈이라는 가상의 시스템을 넣고서 유사한 고장 환경을 시뮬레이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 이제 지능을 더 못하거나 데이터를 획득해가지고 어떤 환경을 만들 때는 제가 반드시 들어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전망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시가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굴뚝산업이 더 이상의 공간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지식 집약적인 산업으로 저런 쪽이 전망이 있을 거라 해서 저희도 포커스를 둔 겁니다. 네. 전반적인 내용에
요점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 대학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또 산업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다리를 했지만 상당히 점점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바로 시야를 가질 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소중함이 나는 자유인 것 같습니다. 목표를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동기의 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 동기의 제언들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화시킬 건가에 대한 실행 방안들이 이제 생각을 또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생각도 해야 되겠고, 또 수단과 방법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도 생각이 들고, 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일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남양주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브레인 국장님들과 실무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남양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창조적 정책 기반자들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제안을 말씀을 드리셔서 시간은 일에 여러 가지 많은 분야 중에서 경제와 또 사회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라고 믿고요. 특히 오늘 동부상공회의소 문한경 회장님께서 지역의 산업과 실태에 대해서 지자체가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시장 상황을 잘 이해를 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제도화시켜서 뒷받침해 줄 것인가 하는 그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은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큰 아이템을 가르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일인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3개 기관 단체에서 이러한 일에 오늘 동기를 뿌렸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횟수는 22년도 말이지만 우리는 23년도 이후를 생각하는 씨앗을 오늘 뿌렸습니다. 국장님, 아까 평생학습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대학하고 뭔가 협업을 해서 뭔가 좀 공신력 있는 파워풀한 뭔가 제도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 평생교육대학은 이제 우리 대학의 여러 가지 콘텐츠 학과가 이제 서버를 하지만 이런 것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는 브릿지에 대한 그 방법과 수단들을 만들어내고 또 구인 입장에서 필요한 수요 개발, 구직 입장에서 필요한 수요 개발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좀 체계 있게 수요조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수요조사에 기반한 과정들이 시장에 적합성 있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의 정책 기반 데이터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이 자리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단계별로 해야 될 로드맵이 좀 구상이 됐으면 좋겠다. 문화교육국이나 또는 평생학습원에서 가야 될 부서 기능에 따른 로드맵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시청에서는 이제 인사제도도 좀 바꾸는 것 같고 하니까 23년도에 부서별 기능에 따른 액션 플랜들이 어떻게 세부 실천 계획을 만들 것인가 좀 돌아가시면 잘 구상을 좀 해주시고 오늘의 자리에 대해서 보고 느끼신 그대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잘 보고 드리고 또 기회가 되시면 지방의회의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다양으로 이제 남양주시의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의 대표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지방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는 걸 잘 보고 드리셔서 정책 결정자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실행 계획과 관련된 우리 팀장들이 많이 오셨는데 팀장들은 당연히 잘 뒷받침을 해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학도 여태까지 이제 기존에 추진해왔던 평생교육의 시스템에서 방법을 이제 많이 바꿀 겁니다. 아까 내년 8월이면 콘텐츠를 개방할 수 있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 단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의 많은 학과에서 소 단위로 아주 작은 단위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전부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했고 또 하고 있고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 플랫폼을 오픈할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남양주시에서 다산서당이나 아니면 이제 플랫폼을 새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남양 대학하고 시의 어떤 플랫폼들이 같이 협업을 잘 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학과 남양주시가 같이 인정해주는 평생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인증 시스템이라고 그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는 과정을 마치면 그냥 수료증을 발급을 했습니다. 평생교육대학의 원장 이름으로 나가든 어떤 거는 대학 총장 이름으로 나가고 또 평생학습원은 이제 여러 가지 입문 과정이나 나무작팀에서 하는 교육들에 대해서 수료증 형태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인된 시스템을 잘 플랫폼을 만들고 논리적으로 이론화 뒷받침된 대학의 시스템을 같이 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그 신뢰성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발행하는 방법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좀 드립니다. 하여간 오늘 평생교육의 대전환점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시민들이 이제 계층별로 생애 주기에 대한 재교육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평생교육대학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